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병원 자료부터 시작해서요. 실제 운동하시는 분들 커뮤니티, 글, 또 전문가 기사까지 다양하게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 자료들 쭉 훑어보면서 인터벌 트레이닝이 정확히 뭐고 효과는 어떤지, 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안전하게 하려면 뭘 조심해야 하는지 그 핵심들만 좀 명쾌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운동 강도를 일부러 조절하는 훈련법이에요. 강도를 조절한다. 네. 그러니까 아주 숨가쁘게 운동하는 고강도 구간이랑 또 잠시 숨 고르는 저강도 혹은 휴식 구간, 이걸 의도적으로 번갈아 하는 거죠. 번갈아서요. 네. 심박수를 확 올렸다가 다시 좀 낮추고 이걸 반복하면서 심폐기능을 단련시키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고요. 심박수를 일부러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군요. 듣기만 해도 좀 숨찬 느낌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좋은 건가요? 어떤 효과가 있길래 주목받는 거죠? 효과가 아주 매력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우선 심폐지구력이 눈에 띄게 좋아져요. 이건 기본이고요. 네네. 그리고 짧은 시간 운동에도 칼로리 소모가 생각보다 꽤 큽니다. 시간 대비 효율이 좋군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운동이 끝난 후에도 우리 몸이 계속 칼로리를 태운다는 거예요. 이른바 애프터번 효과라고 하죠. 잠깐만요. 운동 끝나고 쉬는데도 칼로리가 소모된다고요? 그 애프터번 효과라는 거, 그거 진짜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몸이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에너지를 계속 쓰는 거거든요. 와, 그럼 짧게 운동하고도 효과는 길게 보는 셈이네요. 특히 그 커뮤니티 글 같은 거 보니까 빼기 힘든 복부 지방 있잖아요. 그거 빼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복부 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또 혈당 조절이나 혈관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야, 시간 부족한 현대인들한테는 정말 딱 맞는 운동법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시간 효율성이 아주 높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뭔가요? 인터벌 트레이닝이 단순히 심폐 능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근력이랑 근지구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정말요? 유산소 운동인데 근력까지요? 네, 고강도 구간에서 전신 근육을 좀 강하게 쓰게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전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는 셈이죠. 와, 이거 완전 만나 운동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 이걸 막상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 네, 기본적인 운동 구성 틀은 보통 이렇습니다. 우선 몸을 좀 풀어주는 준비 운동, 웜업이라고 하죠. 한 5분 정도? 네, 웜업 5분. 운동 자각도 RP로는 한 9에서 10일 정도 강도로요. 그렇죠. 그리고 본격적인 인터벌 훈련을 하고 마지막에는 몸을 식혀주는 마무리 운동, 쿨다운을 또 한 5분 정도. 이때는 RPE 8, 9 정도로 가볍게요. 알겠습니다. 웜업, 인터벌, 쿨다운. 그럼 그 핵심인 인터벌 구간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초보자는 좀 막막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아주 높은 강도로 한 30초 정도 뛰는 거예요. RP로 치면 한 15에서 17, 숨이 차서 한두 단어 겨우 말할 수 있는 정도요. 그리고 나서는 저강도로 가볍게 걷거나 아주 천천히 뛰면서 1분에서 2분 정도 회복을 하는 거죠. 이걸 한 세트로 묶어서 몇 번 반복하는 겁니다. 고강도 30초 하고 저강도 1, 2분 회복. 이걸 반복? 네. 아니면 고강도 1분, 저강도 2분 이런 조합도 괜찮고요. 처음에는 주 2회 정도가 적당하다고들 하고요. 주 2회. 네. 그러다가 이제 체력이 좀 붙으면 고강도 시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회복 시간을 좀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강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분 운동한다면 인터벌 세트를 한 5회 정도 포함시키는 걸 목표로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근데 그 고강도라는 게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텐데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럴 때는 말씀하신 운동 자각도, RPE 척도를 활용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6이 전혀 힘들지 않음이고 20이 최대로 노력함이니까 숫자로 내 느낌을 표현해보는 거죠. RPE 척도. 네. 심박수 측정기를 쓰는 분들도 있던데 그거는 어떤가요? 심박수 측정기는 물론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커뮤니티 글이나 기사를 보면 심박수 변화가 실제 몸 상태 변화보다 약간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해요.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자기 몸의 느낌,
그 RPE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벌 트레이닝 하면 보통 달리기를 많이 떠올리는데 꼭 달려야만 하는 건 아니죠? 아, 그럼요. 꼭 달리기만은 아닙니다. 자전거 타기 할 때 페달 저항이나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수영할 때 빠르게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반복한다든지, 뭐 일리프티컬 머신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유산소 운동에 다 적용 가능해요.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 선택지가 많네요. 다행입니다. 실제로 이걸 해본 사람들 경험담이나 고민 같은 것도 좀 찾아봤는데요.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예를 들어서 한 커뮤니티에서는 첫 하프 마라톤 도전을 앞두고 계속 같은 속도로 쭉 뛰는 게 나을지 아니면 뛰다 걷다 하는 인터벌 전략을 쓰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글이 있었어요. 아, 마라톤에서 인터벌. 흥미롭네요. 그렇죠. 경험자들 답변을 보니까 레이스 초반에는 일부러 아주 천천히 세작해서 에너지를 아꼈다가 후반에 속도를 내는 네거티브 스플릿 전략을 추천하기도 하고요. 네거티브 스플릿. 또 달리는 중간중간에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 퓨얼링이라고 하죠.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조언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 장거리에서는 그게 정말 중요하죠. 또 다른 고민은 없었나요? 다른 커뮤니티에서는요. 체지방 감량하고 체력 늘리는 게 목표일 때 그냥 꾸준히 오래 달리는 거랑 인터벌 트레이닝 중에 뭐가 더 효과적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답변들을 보니까 짧은 시간에 칼로리를 많이 태우는 데는 인터벌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렇죠. 시간 대비 효율은 확실히 높으니까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운동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인터벌을 하면 부상 위험이 너무 크다. 이런 지적이 많았어요. 아, 그 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강도가 높으니까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부상 위험이 적은 저강도 달리기로 기초 체력을 먼저 쌓는 게 좋다는 추천이 많았고 또 운동만큼 식단 관리도 중요하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있었고요. 맞아요. 기초 체력 없이 고강도를 하면 다치기 쉽죠. 운동이랑 식단 병행은 기본이고요. 확실히 부상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특히 무릎 통증 같은 거요. 기사나 커뮤니티 글 봐도 무릎 얘기가 많던데요. 네, 무릎 부상은 정말 조심해야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몇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달리기 자세. 발바닥이 지면에 좀 평평하게 닿도록 착지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자세. 둘째는 훈련 강도를 갑자기 너무 늘리지 않는 것. 점진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보통 주당 달리는 거리를 5%에서 10% 이내로 늘리는 걸 권장하고요. 점진적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릎을 지지해주는 엉덩이 근육이나 둔근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게 무릎 보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충분한 휴식과 회복 시간 확보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자세의 점진적 증가, 주변 근육 강화, 그리고 휴식. 기억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안전을 위해서 이건 정말 꼭 지켜야 한다 하는 마지막 당부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절대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만약 의사 선생님한테 고강도 운동은 좀 피해라는 권고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현재 몸이 좀 안 좋거나 최근에 수술을 받았거나 혹은 암 같은 특정 질병 치료 중이시라면 인터벌 트레이닝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 경우는 절대 금지군요. 네. 그리고 운동 중에 혹시 가슴에 통증이나 좀 압박감이 느껴진다거나 숨쉬기가 너무 힘들다거나 아니면 막 심하게 어지럽다거나 하는 이런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절대 안 돼요. 위험 신호가 느껴지면 즉시 중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요? 오버 트레이닝이요? 아, 맞습니다. 오버 트레이닝은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어요. 인터벌 트레이닝을 매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인터벌 훈련하는 날 사이사이에 가볍게 조깅을 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쉬어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이키 같은 곳 자료에서도 그렇게 조언하고 있고요. 인터벌 사이사이 휴식이 중요하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인터벌 트레이닝, 분명 짧은 시간에 체력도 기르고 체지방도 빼는 등 매력적인 효과가 많은 강력한 운동법이지만 그만큼 강도가 높아서 부상 위험도 있으니 반드시 자기 몸 상태를 잘 알고
단계적으로 또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들이 궁극적으로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인터벌 트레이닝의 진짜 효과는요, 단순히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나,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한테 맞는 적절한 도전 수준을 찾아서 꾸준히 지속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맞는 수준을 찾아서 꾸준히.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현재 체력 수준이나 운동 목표에 맞춰서 인터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번 설계해 볼지, 어떻게 조절해 나갈 수 있을지, 혹은 지금은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